바이오 진단, 뭐 이제 신약, 뭐 요런 기업들이 최근에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 중에 하나인 노을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오늘 또 이제 관련해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FDA에서 어제 그 새로운 신설 부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라는 신설 부서를 이제 생성을 하면서 기존까지 AI 진단, AI 신약 이런 쪽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FDA가 스탠스를 바꿨다. 요렇게 하면서 지금 오늘 또 이제 그 뭐 노을뿐만이 아니라 여러 뭐 AI 신약 관련주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는데 또 마침 장도 좋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오늘 우리 탐방 다녀오신 쉐이님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누면서 요 기업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인입니다. 네, 오늘 다행히 장이 많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공포스러운 장이 이어지다가 한 며칠 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니까 그래도 좀 살만해졌어요. 네, 맞아요. 네,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도 혈색들이 좀 돌아오고. 네, 다들 조용히 침묵을 하고 있다가 약간 분위기도 다시 좀 좋아진 것 같고. 네, 다행입니다. 좀 다행인데 지금 노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AI 기반 혈액 및 암 진단 플랫폼 기업. 네. 그러니까 참 이 AI 진단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단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최근에는 뭐 AI가 꼭 들어가야 되고 네. 플랫폼.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꼭 이제 키워딩이 돼야지. 네. 약간 좀 이제 IR 제로가 색깔에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뭔가 이 단어들을 써야 투자를 좀 받을 수 있는 건지. 이제 결국에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런 IR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 최근에 좀 또 이제 이런 기업들이 또 IR들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네,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투자를 받기 위함인데. 그렇죠. 네, 우리가 요 기업들 어떻게 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인지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는 IR을 하질 않다가 이제 올해 6월부터 이제 IR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 왜냐면 뭐 나중에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이 아직 그 숫자가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사실상 국내에서 지금 이제 AI 신약, 뭐 AI 뭐 진단 뭐 이런 걸로 가는 기업들 중에 사실상 뭐 숫자가 정말 찍히는 기업이 이제 루닛이랑 뷰노 두 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죠. 네. 다 적자 네. 상태고 매출도... 이 기업이 이거 상장 폐지가 아직도 안 됐나? 약간 그런 느낌의 그 숫자로 보면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가 목마를 테고 또 최근에 또 그 두 기업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면서 이쪽으로의 시장에 관심이 좀 들어오면서 이 기업들이 좀 이제 활발하게 IR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노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유상 증자를 해서 다행히 얘네들이 목표로 하는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원래 한 300억을 목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480억이 들어와서 그만큼 이쪽에 좀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고. 네. 참고로 그 말씀드리지만 혹시 이거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저희가 노을이라는 기업의 그 매수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AI 진단, 그 AI 신약 이런 바이오 기업들을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를 단편적인 기업, 그러니까 뭐 노을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좀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가자. 이런 이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제 커버하는 기업도 아니고 좀 이제 탐방을 다녀오고 저희도 이제 이 탐방을 가는 이유가 이런 업종들을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면서 어떻게 좀 이제 가져가면 좋을까 그리고 이 중에서 진짜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좀 이제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어거스트 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런 기업도 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노을을 제가 이제 어제 갔다 왔거든요. 여기를 갔다 온 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루닛이나 뷰노가 요즘에 이제 진단 AI 기업으로 되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 AI 진단 기업이 또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찾았고 사실 최근에는 그 정치 테마주로 좀 많이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정치 테마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이고 근데 어쨌든 원래 뭐 약간 좀 거기 안에 또 뭐 사돈 팔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 올랐다가 다시 빠졌는데 오늘 이제 아까 그 FDA에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또 신설을 하면서 또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업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료 진단에서는 크게 이 영상의학 검사와 진단 검사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 영상의학 검사가 이제 MRI, 엑스레이, CT 이런 거. 이게 이제 바로 루닛, 뷰노 애들. 그리고 이제 또 한나 기업이 또 딥노이드. 네네. 걔네들이 이제 하는 분야가 이제 이쪽 분야이고. 그 노을 같은 경우는 이 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단 검사는 다시 여기 생화학이랑 현미경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생화학은 그냥 키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현미경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실험 한 번씩 해봤잖아요. 볼에 막 면봉 긁어가지고 자기 세포 보는 거. 네,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거를 왜 시작을 했냐? 이게 현미경을 사실 세포를 긁어서 이제 이렇게 염색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의료계에서도 사실 이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것도 기존의 의사들이 촬영한 걸 눈으로 보고 판단을 했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지금 디지털로 바뀐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현미경도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 노을이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현미경 진단이 기존에는 일단 전문 인력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노을은 이 디바이스, 이 기계 하나만 있으면은 전문 인력도 필요가 없고요. AI가 알아서 다 분석을 해주고 시간도 기존에 1시간 이상 걸렸던 거를 얘는 15분만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이런 기업들이 부각을 받는 이유는 결국 인력 이 가장 큰 문제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령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특히나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AI 쪽이 또 이제 마침 또 이제 트리거 포인트로 이제 오픈 AI의 챗GPT가 나왔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과거부터 이런 사업들을 준비를 해왔었어요. 그때는 전혀 부각을 못 받다가 최근에서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뭐 뷰노라든지 루니닛이라든지 이런 딥노이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엑스레이를 그냥 원래 인간의 눈으로 그냥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말 숙련된 숙련이 없이도 잘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결과적으로는 요게 이제 뭐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의료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반대로 바꿔 말하면 숙련된 숙련이 입장에서는 아 이거 해봤자 내 밥그릇 뺏기는 거 아니야? 약간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이게 가장 그동안은 어떤 의료 AI 기업들의 아크레스건이었습니다. 이게 시장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숙련이들이라고 하면 사실상 그 병원에서 좀 이제 짬밥 좀 먹은 좀 이제 교수급의 그런 사람들이 내 밥그릇 뺏기는데 안 돼 우리 병원은 이거 안 쓰겠어요. 약간 이런 상황이 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방금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이제 어제 담당자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전문 인력이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디바이스가 그런 것들을 상쇄해 줄 만큼의 장점이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 디바이스가 이제 스펙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2,500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라고 하니까 인력의 이제 연봉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연봉보다도 낫죠. 낫죠. 실제로는. 그죠. 전문의 석사 이상은 돼야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전문적으로 또 이제 정말 그렇게 고연차가 되고 진짜 진단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내려면 못해도 한 5, 6년 차 이상은 돼야 그래서 슈퍼바이저급은 돼야지 그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그리고 얘네들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염색을 할 때 이제 다 화학 물질이잖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다 이제 액체로 이제 염색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고체 염색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염색을 할 때 이게 다 오염 폐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화 시설을 별도로 갖춘 곳에서만 이런 실험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고체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서 친환경적인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런 거를 내세우고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면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거기에서 이제 이런 창업 같은 지원을 통해서 얘네들이 만들어졌어요. 얘네들이 처음에는 말라리아
말라리아가 왜 그 제3세계 국가들 네, 그렇죠. 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네네. 전 세계의 90%가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쪽에는 아무래도 의료나 이런 걸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노을이 이런 진단 이제 장비를 개발을 네. 해가지고 이 WHO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제 공급을 했던. 사실상 뭐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하는 것조차도 네, 굉장히 맞아요. 어렵습니다. 제가 네.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미얀마를 네. 다녀왔었는데 미얀마에는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엑스레이 기계가 없어요. 아예. 제가 갔을 당시만 해도. 그좀 충격적이에요. 근데 제가 갔을 당시가 2013년이었거든요. 네. 2013년이었나? 맞아요. 벌써 10년 전이네요. 그럼 지금은 있을지도 모르겠네. 네. 지금 이제 2013년 지금은 조금 보급되어 있지 않을까. 네네. 아무튼 그때만 해도 이제 엑스레이를 살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마을에 있는 학교를 지어주러 네.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하다가 이제 우리 학생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쳤는데 네.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다. 네. 그 비행기를 타고 옆에 있는 타이완으로 가서 찍으면 된다. 그렇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복귀하는 날이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엔 그냥 기다렸다가 한국 가서. 한국 가서 보자. 그렇게 해서 좀 아찔했던 기억이 좀 있긴 한데,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런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제3국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네, 쪽들은 굉장히 의료적으로 또 취약하고 이런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얼마나 좀 그래서 오히려 해외 진출 가능성들이 좀 더 높다라고 네, 맞아요. 볼 수 있겠죠. 또 우리나라 또 기업들이 또 기술력도 좋아서. 네. 그 최근에 그 노을이 이제 실적을 보면 거의 작년에 5억, 그 전해에는 15억 매출 되게 저조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저조했던 이유가 얘네들이 이제 그런 제3국에 이 진단을 공급을 하려면 WHO를 통해서 이제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WHO가 코로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런. 예산이 그쪽으로 몰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쪽으로는 예산이 잡히질 않아서 이제 그동안 이제 매출이 좀 저조했던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노을에서도 이제 조금 더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그 진단 장비가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는 앞에서 이제 어거스트 K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문 인력들이 우리가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장비 필요 없는데? 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만큼 이 개발도상국 같은 국가에서는 그런 인력도 없고 시설도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니즈가 훨씬 강하다고 볼 수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국가들이 이제 그런 의료 지원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추세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그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특히 노을이 노리는 곳이 인도와 인도네시아거든요. 그 인도네시아가 섬이 엄청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단을 할 때 검체를 채취를 하고 이동을 하고 다시 거기서 분석하고 다시 결과를 보니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비만 딱 갖다 놓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국가들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진단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쪽으로 좀 집중하는 이유가 또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 네. 사실상 뭐 딥노이드라는 네. 기업도 이제 그쪽으로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연유가 좀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AI 뭐 이제 영상 진단이든 이런 검사 진단이든 이런 진단 기업들이 다 좀 그런 이제 개발도상국 쪽으로 집중하는 이유들은 다 이러한 그쵸. 이유들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지금 이 노을이 기존에는 이제 말라리아만 하고 있었는데요. 말라리아만 하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어제 뉴스가 나온 게 이제 자궁경부 쪽으로 하고 그리고 이게 이 BCM 혈액 분석 네. 쪽으로 하는데 국내에만 혈액 분석이 한 1년에 3억 건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네. 이게 국내 우리나라 인구 수를 생각했을 때 사실 제3국 쪽이 인구는 훨씬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랬을 때 앞으로 그쪽에 이제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얘네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진행이 되면. 네네, 진행이 됐을 때. 최근에 왜 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인도 정부랑 같이 이런 장비와 카트리지 공급으로 이제 엄청 부각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뛰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노을도 뭐 나중에 그런 계약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단계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실적이 안 나와요. 네, 실적이 맞아요. 나오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계약 공시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네. 좀 이제 기회를 봐서 네. 들어가는 것도 오히려 그게 조금 더 그쵸. 안전한 투자를 네.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물론 네. 이제 이 기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제 의료 진단 기업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기업들이. 그래서 그 중용의 기업들을 굉장히 좀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내부 사정까지도 확실하게 아는 분들이라면 열심히 좀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우리 신규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AI 이거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여기 좀 막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어느 정도 내 바운더리 내에 이런 네. 기업들을 잘 놓고 그 기업이 어디랑 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지 일정은 언제쯤인지를 잘 보고 있다가 그게 딱 나왔을 때 한번 좀 이제 비중을 실어보는 것도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투자 전략 중에 하나겠죠. 지금 노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고체 염색 기술이 사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거든요. 이 기업이. 네네. 그래서 기술력만큼은 당연히 뛰어나다. 그리고 WHO에서도 논문으로 얘네들이 기술이 아주 좋다라는 그런 내용의 논문을 담았어요. 그런 만큼 레퍼런스는 좀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근데 사실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업이 큰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영업력이 또 중요한 거고. 맞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죠. 네,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이 또 제가 재밌었던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유닛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소연님이라고 우리나라 최초 여성 우주인 네네. 그분이 노을 직원이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우주인이긴 하지만 사실 이력을 보면은 거의 생명공학으로 다 전공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여성 우주인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손가락을 좀 세워준다, 좀 알아준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소속돼 있는 것만으로도 연락이 엄청 온대요. 여러 제약 바이오사에서. 그래요? 네. 뭔가 이분에 대한 뭔가 동경이 있는 건지 뭔가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여기에 직원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기업이 좀 뭐랄까 사실 바이오 기업들이 좀 거짓 사기 이런 게 좀 많은데 그런 건 아니고 좀 확실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그게 이 부분이 좀 재밌었고요. 네네. 네. 그럼 하나의 포인트로 우리가 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임원이라든지 네.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는 것이 네. 중요하다. 정도로.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혈구 분석이라던가 자궁경 부암 이게 이제 출시가 오래됐거든요. 네네. 오래됐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출시는 됐지만 이게 해외에 공급을 하려면 그 정부에서 또 이거를 또 테스트를 하고 그 이제 승인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출시하고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는 이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올해 출시가 되었지만 숫자가 나오려면 내년은 돼야 이제 네네. 매출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내년 하반기는 돼야 정말 이제 숫자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계속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디바이스 누적 판매 대수가 지금 한 120대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제 누적 240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1000대를 팔게 되면 카트리지만으로도 BEP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내년을 1000대 내년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정말 그 목표를 세우고 또 흑자 전환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또 지켜보면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BEP 달성 포인트가 1000대라는 거. 네. 다른 기업들도 비슷할 겁니다. 약간 다른 그런 진단키트 기업들이라든지 진단기기를 하는 기업들도 결국 이제 BEP를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이 얼마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지담통화나 이런 것들 통해서 확인해보는 것도 좀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시는데 좋은 이제 포인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AI 진단 쪽이 아직은 이제 숫자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리포트나 탐방 노트는 제가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네네. 공개를 드릴 수 있도록 리포트까지는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네네. 조심스러운 기업이라서 네네. 아무래도 탐방 아직까지도 적자 기조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고 네네. 숫자로 좀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네.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이런 AI 진단, AI 뭐 이제 의료 기업들이 그러한 모습들이요. 특히나 이제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딥노이드를 네. 좀 많이 좀 이제 공부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이제 뭐 부산대에 이제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부산대 의대생들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딥노이드가 진짜 돈을 벌려면 이 부산에 있는 그 수련이들이 전문의가 돼서 약간 좀 이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죠. 그 전까지 절대 못 번다. 그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뭐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네.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그렇게 한 10년 정도 기다려야 돼. 최소 못해도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얘네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런 선진국에서는 전 AI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인식이 그렇게 박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퍼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이제 선진국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도 와 이거는 진짜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이제 카테고리의 품목에 들어가는 기업들이라면 그런 쪽으로는 또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오히려 또 시장을 또 빠르게 잠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이템들이 어떤 쪽에 좀 치우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